자,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잠시만 귀를 기울여 보실래요? 아마 희미하게 들리는 소리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매일 듣지만 무심코 지나치는 이런 배경 소음들. 사실은요, 이게 건물이 우리한테 말을 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오늘 바로 이 건물의 기계들이 만들어내는 소리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 소리들은 그냥 막 나는 잡음이 아니에요. 여기 이 차트를 보시면 낮은 웅웅거리는 소리는 팬이나 건물이 떨려서 나는 거고, 좀 날카롭게 씩씩하는 소리는 공기가 좁은 데를 쌩하고 지나가면서 나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각각의 소리가 다 자기만의 이유가 있는, 뭐랄까? 건물의 심장부에서 연주되는 악기 소리 같은 거죠. 자, 그럼 이 소음 오케스트라를 한번 제대로 이해해 볼까요? 첫 단계는 바로 소리가 어디서 시작되는지 그 근원부터 찾아보는 겁니다. 당연히 모든 기계가 똑같이 시끄러운 건 아니겠죠? 제일 조용한 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물을 쓰는 시스템이에요. 실내에 모터나 팬이 아예 없으니까요. 반대로 제일 시끄러운 건 뭘까요? 맞아요. 창문형 에어컨처럼 컴프레서랑 팬이 그냥 우리랑 한 공간에 떡하니 있는 경우죠. 그러니까 소음을 잡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의외로 간단해요. 바로 거리를 두는 겁니다. 시끄러운 기계랑 우리 사이에요. 이 원칙은 앞으로 계속 나올 거니까요. 꼭 기억해 두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아니, 근데 기계가 저 멀리 있는데도 왜 소리가 들리는 걸까요? 그건 바로 소음이 우리 귀까지 오는 길이 두 갈래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요, 소리가 공기를 타고 덕트를 통해서 우리한테 바로 오는 공기 전달 소음이고요. 두 번째는 기계가 막 떨리잖아요. 그 진동이 건물의 뼈대, 그러니까 바닥이랑 벽을 타고 쭉 전달되는 구조체 전달 소음이에요. 자, 그럼 이 두 가지 길을 하나씩 따라가 보죠. 좋습니다. 첫 번째 경로, 공기를 타고 오는 소리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우리가 환기구 같은 데서 웅웅 아니면 슉슉 하는 소리를 듣는 게 바로 이것 때문이거든요. 이 경로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팬 소음이에요. 저 멀리 기계실에 있는 엄청 큰 팬이 윙 하고 돌잖아요. 그 저음에 웅웅 거리는 소리가 공기를 따라서 긴 덕트를 타고 우리 방까지 그냥 그대로 배달되는 거예요. 그럼 이 웅웅거림은 어떻게 잡을까요? 해결책이 바로 이 소음기, 영어로는 사일런서라고 하는 건데요. 덕트 중간에 딱 설치해서 팬 소음을 싹 흡수해버리는 거죠. 원리는 자동차 머플러랑 완전 똑같아요. 원문 자료에서는 이 모양을 보고 돼지를 삼킨 비단뱀 같다고 표현했는데, 와, 진짜 비유가 찰떡이죠. 이게 얼마나 효과적이냐면 이 그래프 한 장으로 설명이 끝납니다. 보세요. 3m짜리 소음기 하나 다는 게 어설프게 덕트를 막 30m 넘게 길게 까는 것보다 소음 줄이는 데는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도구 하나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공기를 타고 오는 소음이 또 있어요. 바로 공기 난류 소음이라는 건데요. 이건 팬이 아니라 공기 그 자체가 내는 소리예요. 공기가 너무 빨리 달리거나 갑자기 급커브를 돌 때 슉슉 하는 소리가 나는 거죠. 바로 이런 모습들이 소음의 주범입니다. 왼쪽 그림들처럼 덕트가 막 직각으로 꺾이고 갑자기 좁아지고 이러면 공기가 가다가 꽉 막히면서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거예요. 말하자면 공기를 위한 교통 체증이 생기는 셈이죠. 자, 그런데 오른쪽으로 갈수록 어때요? 길이 넓어지고 곡선도 완만해지죠. 이렇게 공기가 부드럽게 흘러갈 수 있게 길을 터주면 난류 소음이 확 줄어들어요. 꽉 막힌 길 대신에 뻥 뚫린 고속도로를 달리는 거랑 똑같은 거죠. 이처럼 설계에서 작은 차이 하나가 소음에는 정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경로로 가보겠습니다. 이건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건물의 뼈대를 타고 조용히 전달되는 진동입니다. 이 그림 하나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왼쪽처럼 기계를 바닥에 그냥 딱 붙여서 설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진동이 바닥을 타고 벽을 타고 건물 전체로 쫙 퍼져나가서 결국 다른 방에서는 소음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오른쪽을 보세요. 장비 아래에 쿠션 같은 걸 깔아주니까 진동이 건물로 전달되기도 전에 딱 차단되죠. 건축가들은 이 진동을 막기 위해서 아주 여러 가지 도구를 써요.
먼저 자동차 서스펜션 같은 스프링 아이솔레이터로 장비를 살짝 띄워주고요. 또 무거운 콘크리트 덩어리, 관성 블록을 밑에 둬서 기계가 막 떨리는 것 자체를 묵직하게 잡아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이프나 덕트가 연결되는 부분은 이렇게 말랑말랑한 유연한 커넥터를 써서 진동이 새어나갈 틈을 아예 막아버리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비싸고 좋은 장비를 다 갖다 놔도 설치를 잘못하면 그냥 다 헛수고가 된다는 거예요. 이 그림처럼 스프링이 삐딱하게 놓이거나 볼트를 너무 꽉 조여버리면 진동이 그 틈새로 쏙 빠져나가 버리는 일종의 단락 회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제 기능을 하나도 못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본 이 모든 원칙과 기술들이 잘 설계된 건물에서는 과연 어떻게 어우러져 있을까요? 조용한 설계를 위한 마스터 플랜 함께 보시죠. 바로 이 그림이 정답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설계된 기계실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모든 걸 다 적용해요. 장비는 스프링이랑 관성블럭 위에 올려서 진동을 잡고, 덕트에는 소음기를 달아서 팬 소리를 없애고, 연결부는 유연한 커넥터로 막아주고, 또 기계실과 우리 방 사이에 복도 같은 완충 공간을 둬서 거리까지 확보하는 거죠. 완벽하죠? 결국 이 모든 것의 핵심은 이 하나의 황금률로 돌아옵니다. 시끄러운 기계와 사람이 있는 공간 사이에는 반드시 충분한 거리를 두어라. 이게 가장 강력하고 가장 근본적인 소음 제어 원칙입니다. 오늘 쭉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는 고요함이라는 건 그냥 우연히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건 소리를 무작정 없애려는 게 아니라 소리가 왜, 그리고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이해하고 그걸 아주 세심하게 제어하려는 노력의 결과물. 다시 말해 좋은 설계의 증거인 셈이죠. 자, 이제 건물이 내는 소리의 비밀을 조금은 알게 되셨을 텐데요. 다음에 아주 조용한 공간에 가게 되시면 한번 귀를 기울여 보세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 완벽한 고요함 속에서 어쩌면 여러분은 수많은 소음을 막아내고 있는 보이지 않는 설계의 목소리를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